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관동별곡 작품을 한번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자, 이 교과서는 1학년 국어 교과서 신사고 교과서이고요. 페이지는 302페이지, 단원은 7단원입니다. 대단원 7-2단원입니다. 자, 꼼꼼하게 해설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신 대비로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한번 컨텐츠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에서요, 별곡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별은 뭐 특별하다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별하다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곡은 노래죠. 그럼 이별의 노래, 특별한 노래,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사실 특정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별곡이라는 것을 가지고 고전 시가의 갈래를 딱 규정하기가 힘듭니다. 별곡은 어떤 갈래 이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특별한 노래, 이별의 노래, 뭐 둘 다 괜찮겠는데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산별곡이라는 작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얄리 얄리 얄랑시ong 얄라리 얄라 나오는 이 청산별곡은 별곡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고려가요, 고려소교입니다. 고려소교이고, 한림별곡은 한림별곡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한림별곡은 경기체가입니다. 경기체가이고, 그리고 이제 관동별곡 같은 이런 작품들은 또 가사이기도 하죠. 우리 관동별곡, 관서별곡 이런 거 있습니다. 관서별곡, 관동별곡 이런 것은 또 가사이기도 해서 갈래를 특정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노래, 이별한 노래, 뭐 이 정도의 의미고요. 뭐 크게 출제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동인데요. 여러분 두 번째 글자 동자가 동쪽을 뜻하는 동력 동자입니다. 동력 동자인데 이 관이 중요해요. 관이 이 여러분 그 대관령입니다. 대관령. 대관령. 그러면 대관령이라는 고개죠. 대관령이란 고개에서 가운데 이 관자를 내가 빨갛게 해보면 여기서 딴 글자입니다. 대관령의 관. 그러면 대관령의 동쪽. 대관령의 동쪽이 어디냐면 여기 지도 보시면 선생님이 여기 빨간색으로 커서 보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양양으로 넘어갈 때 요쪽에 보면 대관령이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개가 굉장히 산을 넘어갈 때 그나마 넘어갈 수 있는 길, 그걸 고갯길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높죠. 근데 이 대관령이 높다 보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이것의 동쪽, 동에 있는 동쪽, 요쪽 지방, 선생님 내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 라인 돼 있잖아요. 그래서 관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관동 지역. 그래서 지역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역이다, 지역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와 관련되는데, 이 정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송강정철이에요. 송강정철. 이분이 이제 문신이자니까요. 문신이니까 신하입니다. 신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임금으로부터 관동 관찰사를 임명받습니다. 그러니까 관동 지방의 관동 관찰사가 된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관동 관찰사는 강원도잖아요. 지금 강원도 한 도지사 정도 됩니다. 강원도지사. 근데 강원도지사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선출되는 선출직이에요.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임금이 정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지정하는 임명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송강정철이 강원도 도지사를 맡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양에서 이제 임명장을 받고 강원도 지방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찰사 임무를
같아서 그쪽으로 가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가는 경로에 따른 어떤 기행문, 여행 가는 글이죠. 기행문의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철하면 학생들이 그 정철, 박일로, 윤선도 해서 굉장히 괴로워하죠. 특히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사미인곡, 송미인곡, 요런 이제 작품들이 있고요. 실제로 수능에도 많이 출제됐습니다. 정철의 호가 송강이잖아요. 이게. 송강이 호입니다. 송강호가 아니고, 송강이 호예요. 정철 송강호가 아니고, 송강정철 선생님이죠. 그래서 송강의 가사를 송강가사라고 합니다. 그 송강가사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약자로 하면 성관사속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첫 글자를 이제 플레임으로 이렇게 풀어드리면 성산별곡, 자연친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게 되는 관동별곡, 그 다음에 사미인곡, 그 다음에 속미인곡 해서 이 4작품이 있는데, 주로 요 반띵을 해서 성관과 사속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이제 유배전이고 유배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배전과 유배후로 나와서 사미인곡과 송미인곡은 여인이 임과 헤어져서 그리워하는 노래를 담고 있어요. 결국 유배간 신하가 임금에 대해서 유배 풀어달라고 막 애원하는 그런 노래다. 이렇게 여성적 화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이요,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고, 여러분 이제 1학년 이제 2학기 이제 중간고사 또는 대부분 기말고사에 이 시험 범위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교과서는 실려 있고 어떤 교과서는 좀 짧게만 실려 있는데, 이 신사고 교과서는 이 전문이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범위에, 시험 범위에 들어있다는 것은 굉장히 학생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제 외계어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외우기 굉장히 부담스럽고, 학교에서는 학습지로만 하거나 영상을 틀어주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강의를 해볼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요것을 반복해서 듣는다면 그래도 좀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꼼꼼한 해설 버전으로 관동별곡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갈래적 특성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파란 볼펜으로 끊어볼게요.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자연스럽게 읽으면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맞디시니, 이렇게 4덩어리로 끊어 읽을 수 있죠. 어와 성은이야 가디로 망극하다. 자, 이렇게 길면서 이렇게 리듬 있는 노래를 우리는 가사라고 합니다. 가사라고 하는 고전시가 안에 갈래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시가 안에 민요도 있고 시조도 있고 고려 소교도 있고 악장도 있고 한시도 있고 여러 가지 갈래 중에 그 중에 가사라는 갈래예요. 가사는 여러분이 개세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개세, 욕이 아니고요. 개세는 선생님이 만든 이제 상상 속의 이게 동물입니다. 자, 머리는 개인데요. 개인데 몸은 이게 새입니다. 새. 그래서 개새죠. 졸기탱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비유하는 거예요. 이 개는 이제 걸어 다니죠. 새는 이제 노래하는 것이고, 위에는 개, 밑에는 새. 그럼 개새는 개와 새의 합성이잖아요. 이 개는 산문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새는 노래하니까 운율이 있는 운문이라고 한다면, 개새는 개와 새의 합성이고 복합이고, 가사는 운문과 산문의 복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운문이 있라는 것은 뭐냐?
운문이라는 거 운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율이 있으니까 운문인 거죠. 운율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리듬이 있다, 음악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운율이 바로 금방 끊었듯이 1, 2, 3, 4 1, 2, 3, 4 1, 2, 3, 4 계속 1, 2, 3, 4로 가요. 그래서 이게 사음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음보다 시조와 같습니다. 사음보. 그래서 사음보가 계속 되기 때문에 사음보 연속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3, 4, 3, 4, 2, 4, 3, 4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주로 3, 4라는 숫자와 또는 4, 4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음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1단원에 있는 시조와 유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시조와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 정해져 있는 율격이에요. 그래서 정형적 율격이다, 이렇게 정형적,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정형적 율격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출제 요소를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낙구에 보면 3543 이렇게 끝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조의 종장과 같은데, 이 가사 중에서 이분이 이제 양반이잖아요. 양반이기 때문에 이 양반 가사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행을 가는 얘기잖아요. 여행을 가기 때문에 얘를 또 기행 가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기행 가사는 여행을 가는 얘기, 그리고 또 이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가사의 맨 마지막 행이죠. 맨 마지막 행이 3, 5, 4, 3 이렇게, 또는 3, 5, 4, 4, 이게 여러분 시조의 종장과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같을 경우에는 이걸 정격 가사라고 해요. 정격 가사. 정해진 격식의 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반대말로는 변격 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면 이 가사의 종류는 양반이 지었으니까 양반 가사, 그 다음에 여행 가는 얘기니까 기행 가사, 그리고 가사의 맨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 3543과 유사하여 정격 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명월이 천산 만나게 안이 비친 대없다, 이렇게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격 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행문의 3요소가 있어요. 기행문의 3요소. 기행문의 3요소가, 기행문의 3요소가 자, 보고 들은 거. 첫 번째가 보고 들은 거, 견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길 이어서 견문은 보고 들음입니다. 보고, 여기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다거나 뭘 들었다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행길, 여정 이제 주로 경로상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느낀 것, 뇌피셜로 느낀 것, 감상, 여정, 견문, 감상이다. 그래서 이 출제 요소가 이것을 무엇을 해당되느냐, 요소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문의 3요소 알아야 되겠고요. 여정도 나올 수 있어서 이것도 하나씩 꼼꼼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동별곡의 주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주제, 이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래서 주제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관동별곡의 주제는 크게 네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친구가, 첫 번째는 좀 여러분 쉬울 겁니다. 첫 번째는 돌아다니다 보니까 경치가 아주 좋겠죠. 금강산도 가고 동해도 갑니다. 그래서 와, 경치가 좋다, 아, 경치 쩔구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제를
자연스럽게 자연친화다. 첫 번째 주제는 자연친화다. 요거 납득이 충분히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는 이 친구가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강원도 쪽으로 동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점점 멀어집니다. 근데 멀어지면 이제 그 가서 도지사 역할을 잘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약간 아부의 습성이 있습니다. 아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랑 멀어지기 때문에 임금이 보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임금이 보고 싶다. 그래서 임금님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수학여행을 가서 막 설악산에 가서 경치를 구경하다가 막 대통령이 보고 싶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임금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연군지정이라고 합니다. 연군지정이라고 합니다. 연은 그리워하다라는 뜻이고요. 미스, 군은 군주예요. 그래서 임금을 그리워하다,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군지정, 임금님 보고 싶다. 군이 임금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얘가 지금 놀러 간 게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여행을 간 게 아니라 강원도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관리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잘해야겠다. 정치 잘해야지. 백성을 잘 살펴야지 하고 정치 잘해야지. 잘해야지 하고 다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정에 대한 포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쌤 선정 포부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에 대한도 쓰겠습니다. 선정에 대한 부분, 선정. 이 선정이 굿, 좋을 선자, 착할 선자의 팔리시, 그러니까 정치죠. 그래서 선정에 대한 포부. 말이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를 들고 과연 정철은 또라이인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얘가 정철이 자기가 신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신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개인적인 취향인 거죠. 뭐 존중해야 되겠지만 보는 사람 좀 짜증 납니다. 그래서 학을 보고도 내가 신선으로서 탈 것, 퀵보드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신선 꿈을 꾸기도 하고요. 북두칠성 국자로 바닷물을 퍼서 신선과 함께 술을 나누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가면 갈수록 이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신선사상. 그러니까 요것은 종교적으로 도교적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정치 얘기, 임금 얘기니까 요거는 좀 유교적입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내용도 나오고 도교적인 내용도 나옵니다. 이 작품은 유교적, 도교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품을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좀 기니까 좀 잘라서 가겠습니다. 자, 강호의 병이 깊어. 강은 강자네요. 강자. 물이 있습니다. 요 글자가 삼수변이라고 하는 데 있으면 물입니다. 그래서 얘는 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수입니다. 강과 호수. 그러면 자연이니까 쌤이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이 깊어. 병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은 별표를 이렇게 3개를 치겠습니다. 이거는 병이면서 병이 아닌 게 병입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로는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자연을 병적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마니아, 자연 오타쿠, 병적으로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정도로 봅니다. 자연 포비아, 자연의 뭐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좀 잔인하게 사자성어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것을 연하고질, 안개와 노을에 대한 고질병이라고 하거나, 그다음에 비슷한 의미로, 그다음에 돌과 샘에 관한 고질병, 그래서 천석고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깊어는 깊어, 자연에 사랑하는 병이
너무 깊어서 중림, 중림은 대나무, 그죠? 숲이죠. 대숲에 누웠는데 원래 고향인 정철의 고향인 전라남도 창평이라고 해요. 여기에 누워 있었어요 하고 첫 번째 자기가 있었던 곳 여정 표시를 할게요. 여정은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요거는 여정입니다. 여정. 처음에 내가 있었던 곳은 여정 이제 쌤이 쓰기를 여정 이렇게 할게요. 여정은 북한에 있는 김여정이 아니고 여행길입니다. 여행길이 이제 여행 경로를 쌤이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좀 부족하네요. 자,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여행길, 여행 경로를 쭉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누웠더니 내가 누워 있었는데, 그죠? 누웠더니 댓글에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다고 해서 선생님이 좀 크게 키우겠습니다. 근데 관동, 그래서 대관령 동쪽, 대관령의 동쪽 지역에 그게 800리, 그죠? 이게 참고로 여러분 1리는 0.4km랍니다. 그러면 48이 32니까 한 320km 정도 되겠죠. 그래서 320km 되는 그 지역의 방면이 관찰사, 쌤 말했던 강원도 도지사 관찰사의 임무를 맡기시니죠. 당연히 앞에 주어는 임금이 나에게 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이때 임금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의 선조입니다. 선조 임금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겠죠. 그래서 땡큐 나오죠. 어와는 해서 이제 감탄사가 되겠고요. 성은이야. 감탄사 성은이야. 여러분 성은 대인데 여러분 성은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성스러운 은혜 그레이스 은혜야 가디록 갈수록 망극하다. 끝이 없다. 너무 고맙다. 땡큐라고 하는 거예요. 땡큐. 감탄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아부꾼이니까. 그 다음에 연추문. 그러면 연추문은 이 문입니다. 그 끝 글자를 주목하면 됩니다. 연추문은 문. 경해남문도 문. 그죠? 그래서 연추문. 그 문이죠. 게이트. 그러니까 풀이를 할 수는 없겠죠. 지명이니까 게이트를 들이다라는 들이닫다니까 달려 들어가. 경해남문, 경해루의 남문을 바라보면서 하직고는 하직 인사를 드리고 물러나니 하면 되겠죠. 옥절 관찰사 심표가 이 관찰사 심표가 약간 깃발 같은 겁니다. 관찰사 심표 깃발이 이렇게 깃발이 알패셨다. 앞에 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구역에서 말을 가라. 보라색. 흑수로 돌아드니. 흑수도 보라색. 섬강은 어디 매어 치약이 여기로다. 여기까지. 평구역은 말을 갈아타는 곳이에요. 이 역하는 게 말 갈아타는 스테이션이 원래는 말 갈아타는 곳입니다. 피곤한 말을 여기 맡기고 이제 먹이를 잘 먹고 잠 잘 컨디션 좋은 말을 갈아타는 게 관공서 같은 겁니다. 뭐 일제 강점기에는 그게 사라졌다고 하죠. 지금 무슨
우리가 무슨 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서울역, 부산역 하는 게 그 역이 원래 여기서 온 말입니다. 평구역은 여러분 남양주 위에 있는 양주라는 곳에서 말을 horse 있죠. 여러분 아래야 나오면 여러분 아라고 읽으면 됩니다. 말을 갈아타고 그다음에 흑수로 돌아더니 흑수가 여주예요. 여주의 옛 지명입니다. 검은 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주가 이제 도자기 나고 임금님 쌀 나오는 그 여주입니다. 돌아드니 다 여정이죠. 섬강은 강이죠. 치악은 산입니다. 치악산입니다. 뭐 섬강과 치악산은 둘 다 여주에 있어요. 그래서 여주. 그래서 여주는 어디인가? 치악산이 여기로다 하면 느낌표를 칠게요. 그러면 영탄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했으니까 자문자답, 그죠? 자문자답. 그러면 무슨 법 이렇게 물어보면 자자를 빼서 문답법 이렇게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까지 내용은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요 보라색이 많아요. 그래서 경로가 여기 보시면 고향 전라도에 있다가 서울에 와서 양주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여주로 왔다가 원주 치악산까지 오는 부분 요까지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굉장히 이동 경로가 전라도에서 서울 왔다가 두두두둑 해서 지금 원주까지 오는 부분이 쌤이 여주라고 썼네요. 원주인데 쌤이 잘못 썼습니다. 원주입니다. 쌤이 보니까 체크를 해보니까 잘못 썼네요. 원주는 어디인가? 원주는 여기로다. 원주가 여기구나. 원주까지 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생략이 많아요. 이게 이 부분에 생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생략이 사용되었다. 그럼 과감한 확대할게요. 생략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속도가 어떨까요?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 이런 얘기죠. 속도감이 빠르다. 그래서 굉장히 생략을 과감하게 사용해서 속도감이 높다,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막 달려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굉장히 화자가 아주 신이 난 부분, 그렇죠? 경쾌한 부분, 그렇죠? 그런 호방한 부분이 좀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는 여정이 많이 나와 있고요. 처음에 나와 있던 그 병 요게 출제 요소입니다. 병은 자연에 대한 사랑을 깊어서 있었는데 임금님이 맡겨주시고 내가 신나서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내용은 요까지 내용까지만 정리해서 좀 잘라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